네, 오늘의 마지막 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사는 국립원예투자과의원의 이승호 회원님 모시겠습니다. 이승호 회원님께서는 인삼 뿌리썩은병 발병 예측기술 개발 및 생태 연구를 통한 병 억제 기술 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경영 인삼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저는 오늘 인삼 뿌리썩은병 발병 예측 기술 개발 및 생태 연구를 통한 병 억제 기술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삼 뿌리썩은병이란 잦은 기후 변화와 재배 환경 악화로 인해 최근에 뿌리썩은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 뿌리썩은병 발생으로 수확량이 30에서 많게는 한 60% 정도까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삼 뿌리썩은병은 인삼 작물 특성상 뇌도만 살아 있어도 지상부 생육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기 때문에 지상부 상황으로서는 지하부의 생육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조기 진단에 어려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삼 연작장의 주요 원인으로 투작지를 찾기 위한 이동 경작이 보편화되고 이로 인해 경영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인삼 뿌리썩은병은 방제 방법이 없어 심할 경우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삼 뿌리썩은병에 관련된 식물 병어성 곰팡이에는 보시다시피 한 4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금부병, 인삼 뿌리썩은병에 대한 병원균들은 시린드로카폰과 푸자리움 솔라니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삼 연작장의 발생 원인인 뿌리썩은병은 주요 원인은 병원균의 밀도 증가로 인해서 뿌리썩은병이 발생되는 게 주 요인이 되겠고요. 부요인으로는 토양 이화학성 불량, 토양 미생물상 단순화, 그다음에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토양 환경 악화로 인해 연작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뿌리썩은병의 발생 원인을 보면은 주요 원인균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린드로카폰 덱스트런스와 푸자리움 솔라니가 인삼 병증에서 동시에 검출이 되고 있고요. 시린드로카폰 덱스트런스의 1차 감염 후 푸자리움 솔라니가 2차 감염으로 뿌리썩은병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원인균인 시린드로카폰 덱스트런스는 저온성균이고 병원균의 생육 온도가 약 20도씨 내외가 되겠습니다. 푸자리움 솔라니에 비해서 병원성은 강하나 느린 생장이 있겠고요. 푸자리움 솔라니는 25도씨의 생육 조건을 가지며 병원성은 약하나 빠른 생장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삼 뿌리썩은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겨울에 여기 보이시는 갈색의 시린드로카폰의 후벽 포자와 푸자리움 보라색의 이 푸자리움 솔라니의 무생 포자가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세균들이나 기량균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가 이른 봄에 시린드로카폰이 인삼에 달라붙으면서 시린드로카폰이 생산하는 마이코톡신인 이 라디시콜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라디시콜은 지금 뒤에도 계속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항균 작용이 있어가지고 기타 푸자리움 솔라니를 제외한 기타 기량균이라든지 다른 인삼 병원균들의 생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봄이 되면은 시린드로카폰만 하고 푸자리움 솔라니만 남게 되어 인삼의 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여름이 되는 고온기에는 서로 시린드로카폰과 푸자리움이 서로 스위치가 되면서 보온성이 강한 푸자리움 솔라니가 인삼에 달라붙어 병을 일으키게 되고 시린드로카폰은 이런 후벽 포자나 포자화가 돼서 휴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삼 뿌리썩은병을 진단하고자 2000년도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1970년도에 인삼 병에 뿌리썩은병이 최초 보고되면서 인삼의 그런
인삼 뿌리썩은병원균의 후벽 포자의 균학적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계통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실린드로카폰이라는 병원균이 단일체가 아닌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삼 뿌리썩은병원균을 진단을 하기 위한 마커 연구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후반에는 이러한 마커를 이용해서 토양에서 이런 인삼 뿌리썩은병원균의 밀도를 검출하는 연구가 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인삼 뿌리썩은병원균을 검출하기 위한 마커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 특허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키핑 유전자로 ITS나 베타티볼린 같은 유전자를 사용해서 마커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마커를 사용한 결과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서 많이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삼과에서는 이 실린드로카폰 덱스트란스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카피 수는 적지만 특이적인 부위인 마이크로세틀라이트 부위를 가지고 마커를 제작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인삼 뿌리썩은병원균 실린드로카폰 덱스트란스가 생산하는 라디시콜이라는 이 곰팡이 독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균 작용을 한다는 이 물질을 가지고 선택 배지를 만들어서 토양이나 식물체에서 인삼 뿌리썩은병원균을 쉽게 동정할 수 있는 배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실린드로카폰과 푸자리움 솔라니를 제외한 나머지 균들은 자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실린드로카폰과 이 푸자리움 솔라니가 이 라디시콜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지는, 이 두 가지의 병원균은 서로 계통이 비슷한 사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푸자리움 솔라니도 지랄레논이라는 관련된 유전 곰팡이 독소들을 분비를 하는데, 이 라디시콜과 백본이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런 병원균 특이 마커와 선택 배지를 개발을 해서 제품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졌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약 4일에 거쳐서 반응을 시키면은 토양 속에서 병원균의 밀도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양에서 병원균 검출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같이 이제 인삼 연작장의 피해를 입어서 뿌리썩은병 피해로 인해서 폐포함 포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주가 없는 데라든지 초작지에서는 병원균 밀도가 두 군데에서 비교를 해보면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에서 병원균의 밀도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을 했는데, 과연 이 토양에서 병원균의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인삼 뿌리썩은 병원균과 그다음에 병 발생 상관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뿌리썩은 병은 재배 중에 발생이 되면은 방제 방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연구를 통해서 병 억제 기술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 발생 예측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동일한 포장에서 병원균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인삼 뿌리썩은 병원균이 실린드로카폰 덱스트란스의 병원성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어떠한 유전자들이 있는지 기능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 방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병원균 세균 억제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좀 더 쉽게 토양에서 병원균의 진단을 할 수 있는 항체 진단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삼 재배지에서 연차별로 이 인삼 뿌리썩은 병원균의 밀도를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도 당시 병원균의 밀도를 사전에 조사한 후 병원균의 밀도가 높은 포장과 낮은 포장을 선정해서 2016년부터 계속 분석을 한 결과 2019년 4년생 될 때 초기보다 병원균의 밀도가 10배 이상 증가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두 쪽의 그래프 포장 결과를 보시면 초기에 병원균의 밀도가 높은 포장은 병원균의 밀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는 저희가 실내 온실에서 코트 검정을 통해 가지고 코트마다 병원균 밀도를 달리해서 14주간 관찰한 결과 병원균의 밀도, 이 빨간색 그래프가 병원균 밀도가 변화되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이제 병이 발생된 양상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병이 발생됨에 따라서 병원균의 양은 늘어나지만 병원균의 양이 밀도가 초기에 병 발생 초기인 4주째까지 병원균의 양이 밀도가 늘어났다가 오히려 병원균의 밀도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썩은 병원균의 밀도가 토양에 어느 정도 있으면 병이 심각하게 발생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뿌리썩은 병이 발병된 포장에서 병원균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특정한 수치의 검출 수치 이상으로 발병도가 높은 토양에서는 뿌리썩은 병이 많이 발생이 되며 병원균의 밀도도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얼타임 PCR 수치로 100SQ 이상인 포장에서는 병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뿌리썩은 병의 확산 원인을 보시면 첫 번째로 병원균의 밀도가 발병 한계점인 이상인 포장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 이런 이제 토양 환경과 식물체의 저항성 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썩은 병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뿌리썩은 병원균의 밀도가 한계점 이하인 포지를 선정하거나 토양 훈증 등을 통해서 병원균의 밀도를 감소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식물 병원균에 비해서 이 실린드로카폼에 대해서는 이 병원성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썩은 병이 발생하는 단계에 따라서 병원성 유전자들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자 RNA-seq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터, 그다음에 2차代谢 산물에 관련된 PKS 유전자 그룹, 그다음에 NRPS 유전자 그룹들이 병 발생이 진전됨에 따라서 초기에 발생하는 유전자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발병 이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유전자의 발현이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뿌리썩은병 방제 연구 부분입니다. 인삼 뿌리썩은 병균의 억제 미생물 동정 및 이용 기술이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실린드로카폰 덱스트런스가 생산하는 곰팡이 독소, 이 라디시콜이라는 물질은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인삼에서 내생균, 이 라디시콜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내생균을 이용을 하면 인삼 뿌리썩은 병을 방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가정하에 내생균을 스크리닝했습니다. 그 내생균을 스크리닝한 결과 바실러스 벨레제네시스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이 바실러스 벨레제네시스가 분비하는 이 서펙틴이라는 물질이 뿌리썩은 병원균의 균사 생장이나 포자 발악, 그다음에 병 진전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에 있는 이 항균 물질인 인삼 뿌리썩은 병원균이 분비하면은 이 라디시콜, 이 항균 물질을 저희가 제어할 수만 있다면은 어느 정도 뿌리썩은 병 방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 활성탄으로 알려진 이 바이오차를 이용해서 토양 속에 있는 이 라디시콜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속에 이 바이오차를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 보시면은 인삼의 생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토양에서 미생물상을 분석을 해본 결과 바이오차가 들어가 있는 토양에서는 이 나이트로젠 픽싱에 관련된 세균이라든지 그다음에 PGPR 같은 기란균들이 바이오차가 없는 병원균만 있는 토양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병원균의 밀도 감소와 토양 미생물 분질의 다양성으로 인해 가지고 인삼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삼 뿌리썩은병 종합 방제 기술을 확립을 했는데 인삼 뿌리썩은병의 이제 연작
제작을 하기 위해서 병 제어 기술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적과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종합 방제 체계를 구축을 했고, 요 총 시간은 약 2년 정도 걸려서 인삼을 수확한 이후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약 한 2년 정도 걸리는 토양 소독법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삼 특작부 포장 내에서 14년도에 수확한 포장에 태양열과 그다음에 토양 훈증을 통해 가지고 토양 소독을 통해 가지고 인삼을 재배한 결과 5년생일 때 방제가가 한 7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양 소독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확립된 기술을 이제 농가에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훈증을 실시한 농가 토양을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양 내 병원균의 밀도를 분석해본 결과 토양 훈증을 하기 전에는 2019년 8월까지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발병 한계점 이상으로 병원균 밀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18년 8월, 9월 토양 훈증을 한 이후로는 병원균의 밀도가 발병 한계점 이하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이 지금 올해 2021년 직화한 포장의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병원균의 밀도가 변화가 있는지는 계속 추적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인삼 뿌리썩은 병원균의 항체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앞서 말씀드린 이 리얼타임 PCR은 특정한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가 있어야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요. 좀 더 현장에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라디시콜에 반응하는 시린드로카본 덱스트런스의 분비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항체를 제작한 다음에 엘라이저 진단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엘라이저 진단법을 이용을 하면 진단하는데 약 2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토양 DNA 추출 과정이 생략이 돼서 훨씬 더 쉽게 토양에서 병원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PCR과 이 항체 진단법과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병원균의 밀도가 당연히 높으면은 이 엘라이저 진단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있는 반대로 병원균의 밀도가 낮더라도 이 엘라이저 진단했을 때 흑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균의 항원 생성능의 차이에 따라서 흑광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런 이제 저희가 개발된 기술을 통해 가지고 토양에서 뿌리썩은 병원균의 이제 사전 검사를 통해서 인삼 재배를 위한 적지 선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뿌리썩은 병 원인 판단과 그리고 유형균 및 토양 미생물상 연구를 통해서 뿌리썩은 병 방제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추가 연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뿌리썩은 병에 관련된 병원균이 많이 알려진 시린드로카폰 덱스트런스 외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많은 균들이 관여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이 돼서 그런 균들에 대한 추가적인 마커 개발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삼 재배 중에 병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분 혹시 온라인 상황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바실러스 벨렌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기량작용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 말고 다른 균주들 발견하신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이 내생균을 한 300종을 분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4균주를 선별이 들어갔었는데 많이 알려진 뿌리썩은 병균의 이 기량작용을 하고 있는 페니바실러스 계통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라디시콜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균주는 이 한 균주만 이 라디시콜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작장애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론의 이제 론상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론에 이제 물을 떼서 2, 3년 정도 이제 변홍사를 지은 다음에 다시 이제 2, 3년사를 지으면 연작장애 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런 그 실린드로카톤이라든지 이런 균주의 어떤 그런 그 밀도를 지금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방법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어쨌든 이 논재배를 통해 가지고 재배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어느 정도 병원균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6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어려운 행정활동도 좋은 연구를 해서 발표해 주신 5명의 회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